자, 여러분, 골프장의 팽팽한 심리전, 거대 기업의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위기 대처법.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그 매혹적이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리스크 심리학부터 짚어보고 경영청사진과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를 거쳐서 기업들의 뼈아픈 실패와 짜릿한 성공 사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죠. 첫 번째, 리스크의 심리학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버디보다 보기를 더 두려워할까요? 복잡한 경영 얘기부터 들이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확인하러 푸른 골프장으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전망 이론이나 손실 회피라고 들어보셨나요? 1979년에 커너먼과 트버스키가 발표한 내용인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똑같이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아주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우리 뇌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게 골프장에서는 진짜 재밌게 나타납니다. 국제골프과학저널에서 PGA 투어 퍼팅 데이터를 무려 160만 번이나 분석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프로 선수들이 버디 찬스, 그러니까 이익을 앞뒀을 때보다 보기 위기, 즉 손실을 막아야 할 때 훨씬 더 필사적으로 칩니다. 심지어 다음 샷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무리수까지 팍팍 던져가면서요. 그저 그 한타를 잃는 고통을 피하려고 성공 확률 자체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유명한 명언이죠. 손실은 이익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바로 이겁니다. 이 뼛속 깊은 손실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이게 바로 나중에 거대 기업의 훌륭한 리더들을 순식간에 패닉에 빠뜨리고 위기 상황을 최악의 재난으로 몰아넣는 진짜 범인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 경영의 청사진입니다. 조직은 원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뼈대를 한번 보죠. 개인의 불안한 심리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탄탄하게 짜인 조직 경영의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비즈니스 기초 교과서에 꼭 나오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거죠. 리더가 머릿속 아이디어를 전략적인 계획으로 짜고 사람과 자원을 모으고 이끌어가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결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잘 나가는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이 튼튼한 청사진 위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이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목표라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수치로 책정할 수 있고 진짜 달성할 수 있으면서 우리 조직의 방향과 찰떡같이 맞고 기한까지 명확히 정해진 목표. 이 5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진짜 계획이죠. 사실 이게 나중에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리더는 어때야 할까요? 예전에는 직원들 실수 딱 집어내서 혼내는 거래적 리더십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들 멘토링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던지게 판을 깔아주는 변혁적 리더십이 대세죠. 왜냐고요?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위기가 닥쳤을 때 조직을 구원하는 건 바로 이런 유연하고 협력적인 리더십이거든요. 세 번째,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이론들이 실제 재난이라는 거대한 벽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시간입니다. 포코너가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가져온 위기관리 5단계입니다. 진짜 회복력이 뛰어난 조직은 불이 났을 때 허둥지둥 불만 끄는 게 아니에요. 불씨를 미리 찾는 예방, 훈련을 통한 대비, 실제 불을 끄는 대응, 다 탄 곳을 고치는 복구, 그리고 다음엔 절대 불 안 나게 설계도를 고치는 학습까지. 이 사건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위기가 빵 터졌을 때 리더가 당장 꺼내들어야 할 매뉴얼, 바로 OC 프레임워크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상황을 통제하면서 투명하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죠. 그리고 나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철저히 분석하고요. 와, 진짜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현실에서도 리더들이 이대로 행동할까요? 네 번째,
기업 위기 실패 사례입니다. 인간의 패닉이 그 완벽한 청사진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그 처참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기계적인 소소한 계획을 검토하는 건 대기업 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엑손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 로렌스 롤 회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변명입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 근처에도 안 가고 언론도 꽁꽁 피하다가 한 말이 고작 저거였어요. 방금 전 배운 5C 프레임워크 중에서 소통이랑 공감을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최악의 실패작이죠. 그래서 엑손이 치른 대가가 얼마냐고요? 무려 70억 달러입니다. 당장의 껄끄러운 언론의 질타, 즉 손실을 회피하려다가 회사 기둥을 뽑아버린 최소 비용이에요. 위기를 무시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멍청한 실수라는 걸 이 70억 달러라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뼈아픈 실패 사례들도 볼까요? 농심은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대충 무마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주가가 뚝 떨어졌죠. 코카콜라는요? 1999년 유럽에서 오염된 콜라 마시고 사람들이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제품은 건강에 문제 없다고 잡아떼다가 그의 수익이 무려 31%나 증발해버렸습니다. 눈앞에 비난을 피하려던 얄팍한 손실 회피 본능이 장기적인 고객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5번째, 기업 위기 성공 사례입니다. 반대로 투명성이 어떻게 궁극의 방패가 되는지 확인해보죠. 자, 이제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보죠. 250만, 이게 뭘까요? 2000년에 일본의 산텐 제약이 단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싹 걷어들여 폐기해버린 안약의 개수입니다.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을 받자마자 이 회사는 숨기는 대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재무적 손실을 감수하는 초강수를 뒀죠. 하지만 이 결단력 덕분에 사건 해결 후 고객들의 신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났을 때의 대처도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전기가 나가자마자 바로 투명하게 알리고 매 시간 단위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요. 우리가 앞서 다뤘던 소통과 통제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일관된 투명성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의심하던 언론이나 대중도 결국 100%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일상 속 위험 관리입니다. 거창한 이사회실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의 현실로, 골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름 라운딩은 진짜 지뢰밭이죠. 탈수, 갑작스러운 벼랑,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그립, 이런 게 전부 우리 일상에 닥치는 미니 위기들입니다. 갈증 나기 전에 이온 음료를 챙겨 마시고 장비의 물기를 닦아내는 것, 이게 바로 아까 기업들이 하던 그 예방과 대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위기 역시 이렇게 정확한 프레임워크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비 오는 날 라운딩을 나갈 때 장갑을 몇 개나 챙기는 줄 아세요? 무려 10개나 넘습니다. 그립이 미끄러질 때 발생할 그 치명적인 손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이게 바로 앞서 배운 위기관리 5단계 중 대비를 개인 레벨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시죠. 세계 최고의 챔피언조차 그가 비를 피하고 손실을 막겠다고 장갑을 10개나 챙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혹은 일상에 진짜 거대한 폭풍우가 닥칠 때 꺼낼 장갑은 과연 몇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만의 튼튼한 생존 청사진을 그리는데 확실한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